현역군인의 성전환 수술과 강제 퇴역, 그리고 자살, 멀게만 느껴지던 성전환이란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문제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성전환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라는 주장을 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전환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그저 사회 상식 수준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영상은 인간이 아닌 동물의 사례를 다루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별이 바뀌는 현상은 자연계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물고기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갖는 녀석들이 제법 있는데요.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크라운피쉬가 대표적입니다. 크라운피쉬는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 독이 있는 말미잘 속에서도 잘 숨어 삽니다. 말미잘은 크라운피쉬를 보호하고 크라운피쉬는 먹이 부스러기를 제공하는 공생관계에 있죠. 보통은 말미잘 하나에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가 사는데 어린 새끼 두어 마리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큰 이 녀석이 암컷인 것 같군요. 바로 이 구역의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크라운피쉬 수컷은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암컷의 지배를 받고 살까요? 먼저 암컷과 수컷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생물학에서는 난자, 즉 알을 생산하는 개체를 암컷이라 하고 정자를 생산하는 개체를 수컷이라 정의합니다. 알은 유전자와 함께 수정란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입니다. 반면 정자는 유전자 덩어리에 이동장치인 꼬리 하나가 달랑 달려있는 값싼 소모품에 불과하죠. 알은 그 자체가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지만 정자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지 못하면 그저 사멸해 버릴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값싼 정자와 비싼 난자의 속성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일부 다처제의 하렘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성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즉, 암컷이었다 수컷이 되거나 수컷이었다 암컷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할까요? 자손을 많이 남기기 위한 자연의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동물들은 서식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크라운피쉬의 전략은 어떨까요? 값싼 정자를 만드는 데는 그리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끼일 때도 가능하죠. 그러나 비싼 알을 만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덩치가 클수록 유리하죠. 크라운피쉬는 덩치가 작은 새끼가 수컷이고 덩치가 큰 녀석이 암컷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암컷이 죽거나 사라지면 수컷의 변화가 생깁니다. 인간 같으면 새장가를 가겠지만 크라운피쉬는 대신 몸집이 커지면서 난자를 발생시키는 난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덩치가 커지면 암컷이 되고 다른 새끼 수컷을 정자 제공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정반대의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폴레옹 피쉬와 같은 양 놀래기과 물고기들이나 그루퍼와 같은 녀석들은 일부 다처제를 선호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한 에인젤 피쉬도 이쪽이로군요. 무슨 물고기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짝짓기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컷들 간의 경쟁이 두드러집니다. 결국 힘센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죠. 동물의 세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면 힘이 약한 어린 수컷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어려서 다른 수컷들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암컷이 되어 자기가 만드는 알만큼의 새끼를 낳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런 하렘에서는 알파 수컷이 유전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파 수컷의 독재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알파 수컷이 사라진 세상, 암컷들이 기회를 잡습니다. 다른 후보 암컷들을 압도하는 가장 힘센 암컷이 차세대 수컷이 됩니다. 약 열흘 정도가 지나면 가장 힘센 암컷은 완전한 수컷이 됩니다. 즉, 정자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을 하게 되면 다시는 암컷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컷에서 암컷으로
또는 암컷에서 수컷으로 자연의 세계에서 성 형태의 다양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들어보셨죠? 암수 한 몸. 소나무, 호박, 오이 같은 식물들은 수꽃과 암꽃이 모두 한 개체에서 핍니다. 식물이라서 관심은 좀 떨어지시죠? 조금 더 동물스러운 사례로서 굴이나 조개 같은 해양 연체동물들은 어릴 때는 수컷이었다가 몸집이 커지면 암컷으로 성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암수 한 몸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수 한 몸 상태에서 번식 활동까지 하는 조개류도 있습니다. 어린 수컷 조개가 성체인 암컷을 발견하면 그 위로 올라타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생식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놈이 자라면서 암컷의 특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수컷이 그 위에 올라타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보통 8에서 9마리가 달라붙어 사수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쌓고 쌓고 또 쌓고 뭐 이런 거 연상되시죠? 물론 긴 진화의 역사에서 동물들이 육지로 올라오며 환경 변화에 따라 성기관이 보다 복잡하게 발달하였기 때문에 고등 육상 동물에게서는 이러한 성전환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간의 경우라면 성전환은 유전자의 자기 복제를 위한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별의 전환이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는 말은 과학의 시각에서 반드시 옳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